앞에 9개 세션을 지금까지 들으셨고요. 제가 10번째 세션이고요. 아침부터 시작해서 뒤에 한 3세션 정도가 지나고 나면 오늘 하루의 모든 세션이 다 끝나게 됩니다. 어떻게 하루 종일 세션을 들으시면서 여기 오실 때 가지고 계셨던 질문들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궁금하셨던 것들, 좀 어떤 해답을 얻고 싶었던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좀 실마리를 찾으셨는지, 어떤 희망적인 메시지를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오늘 이번 세션을 통해서 파이어의 인텔리전스를 통한 실시간 위협 분석 및 대응이라는 주제로 30분 동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텔리전스에 대해서는 앞에 많은 세션에서 언급을 했지만 저 역시도 인텔리전스가 굉장히 중요한 세션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고 어떻게 인텔리전스가 다른 인텔리전스와 다른지, 그 다음에 어떤 차별점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행사에 참석하는 등록을 하시면서 온라인 설문을 하나씩 작성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게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문을 저희가 좀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하신 것 같은데, 주로 있는 저희가 어쨌든 드렸던 질문 자체가 치매 사고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어떤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 어떻게 치매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래서 어떤 피해가 나한테 있는지가 궁금하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도대체 외부의 나를 공격한 사람은 누구고 또 내부의 나를 공격한 사람은 누구인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그렇게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본 세션에 대해서는 본 세션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좀 해결하는 도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어떠한 부분으로 도움을 드릴지는 이제 다음 장부터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공격을 당했다, 치매를 당했다, 내가 보안 사고를 당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아주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객분들께서는 제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에 막 떠오르실 것이고, 욕도 나올 거고요. 근데 가장 궁금한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나한테 들어온 공격 기술이 무엇이었는지 굉장히 궁금하겠지만, 도대체 왜 나야만 하는지, 왜 우리 기업이어야 되는지, 우리 기업에서 뭘 도대체 가지고 가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서 아마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정말 어떤 대답을 줄 수 있는 벤더가 있을까요? 정확하게 줄 수 있는 벤더나 어떤 보안업체, 전문업체가 있을까요? 좀 고민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질문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보안 전문 업체들한테 돌아오는 질문은 굉장히 한결같습니다. 누군지 알려달라. 나를 공격한 그 공격 해커가, 아니면 공격 그룹이 누구인지 좀 알려달라. 정보를 좀 달라. 이런 아마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되실 것이고, 좋은 표현으로는 알려달라고 하지만 실제로 현업에서는 본업체 들어와, 이런 얘기 하시겠죠. 들어와서 자 미팅해서 나한테 해법 알려주고 자 한번 분석해봐, 이런 거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보안업체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이제 인텔리전스라는 이름을 활용해서 이제 그러한 답을 드리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인텔리전스라는 얘기를 저희 파이어에도 물론 하고 있지만, 파이어가 아닌 다른 보안 솔루션 업체들, 전문 업체들도 다 인텔리전스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길래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인텔리전스를 얘기할까요? 저 그쪽에 보시면 RSA 컨퍼런스 올 2월에 미국에서 있었죠. 컨퍼런스에서 이제 일주일 동안 컨퍼런스를 했는데, 기간 동안에 각 업체마다 우리도 인텔리전스가 있습니다, 이러한 인텔리전스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던 종류를 쭉 했더니 11개 업체가 이제 인텔리전스를 얘기했고요. 대부분 트레드 인텔리전스, 시큐리티, 아이덴티티, 파일, 이런 식으로 각자의 어떤 고유한 영역에 대해서 인텔리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아마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서 개인적으로도 좀 궁금한 부분이고,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실지 참 궁금한 부분입니다. 인텔리전스가 인포메이션이랑 어떻게 다를까요? 인포메이션, 단순하게 어떤 정보들이 모여있는 상태, 흔히 말하면 블랙리스트 URL, 블랙리스트 IP 굉장히 많이 받아오시죠. 그냥 단순한 그 정보하고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거랑 뭐가 틀려야 될까요?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확히 차이점이 어떠해야 된다고 얘기할 수는 지금 상태는 없지만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어떤 여자가 남자한테 이제 어떤 남자가 여자한테 이제 소개를 해줄 때 어떤 사람을 소개시켜 줄 때 그 사람 어때? 라고 물어봤을 때 남자야 뭐 아니면 여자야 30살이야 이렇게 단편적인 지식을 전달해 주는 거랑 그 남자는 예전에 무슨 일을 했었고 어디서 살았고 어디서 무슨 일을 했었고 라고 그 사람의 어떠한 성향이나 동향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것.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단순한 정보 이상의 단순한 정보를 가공해서 의미 있는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정보가 실제로 인텔리전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보안의 업무를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보안의 입장에서 그 얘기를 다시 풀어보면 이러한 데이터들은 많이 받아보셨을 겁니다. IP 어드레스, 도메인, MD5의 시값, 뭐 지역 정보, 뭐 여러 가지 이런 정보들을 굉장히 단편적으로 많이 받아오시는데 FireEye도 물론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제공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 많은 다른 벤더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악성 유포 IP 어드레스, 악성 유포 도메인 URL 어떻게 보세요? 이게 오늘 지금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 악성이라고 유포가 되는 URL이 있으면 1시간 뒤에도 악성일까요? 2시간 뒤에도 악성일까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브리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공격자는 다 그 URL이랑 IP를 원하는 대로 사용을 하면서 공격을 해나갑니다. 그럼 이 하나하나의 그냥 단순한 정보를 나리비하는 건 그냥 업데이트를 빨리빨리 해서 적용해 드리는 것 이상의 정보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스토리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공격자에 대한 스토리를 얘기할 때 저희 FireEye에서 이제 TTP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이제 Tactics, Techniques, 그 다음에 Procedure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TTP라는 얘기는 사실 그 군대에서 전쟁을 할 때 사용하는 얘기입니다. 군대에서 전쟁할 때 어떤 전략으로, 어떤 기술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절차로 할 것이냐를 정리해서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해커들도 똑같은 방식으로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있고요. 자신만의 행동 특성과 고유한 어떤 패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공격 그룹인가에 그 공격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 그 주체에 대한 관심이 없다 그러면 인텔리전스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텔리전스라고 말씀드리면 단순한 이런 정보는 어떤 부산물이죠. 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IP와 도메인 어드레스의 특징들, 그러면 그 특징을 알게 되면 소위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이러한 그 주소값을 갖고 있고 도메인 값을 갖고 있으면 이러한 어떤 공격 그룹이 사용하는 도메인이겠구나. 그러면 그 도메인은 어떤 목적으로, 어떤 전략으로 공격을 해오겠구나. 어떤 산업군의 공격을 하겠구나.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렇게 뭐 거창하게 얘기했던 부분들을 조금 심플하게 정리를 하면 APT 공격은 많은 얘기를 하지만 더 이상 무엇으로 공격하는가, 어떤 기술로 공격하는가가 중요한 거라기보다는 누가 공격자인가, 공격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오전 세션에서 이제 고려대에서 고려대 김영환 교수가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김인광 교수님도 그 고려대에서 연구하시고 계시는 게 그런 어떤 콜라보레이션을 얘기해 주셨죠. 그래서 각각의 기관들이 정보를 어떤 개설한 것들을 모아서 그 다음에 의미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야 된다. 똑같은 방식으로 저희도 인텔리전스를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하게 기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격을 하는 주체에 대한 정보를 개더링해서 예측을 하자는 게 인텔리전스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심플한 키워드는 이 키워드입니다. 뭔가 공격자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제가 여기 나와서 FireEye의 인텔리전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했으면 저희도 그런 게 뭔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ireEye 인텔리전스는 기본적으로 저희 제품에서 출발합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제품, 여러분들께서 사용하고 계시거나 그 다음에 많이 검토하셨던 제품 중에 저희 이제 FireEye NX, EX, AX 시리즈가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제품군들의 대부분의 큰 특징은 앞서 많은 세션에 설명했던 것처럼 일반적인 시그니처 패턴 매칭이 아니라 가상화 분석 엔진을 통해서 검색되어지고 분석되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그런 정보를 가공하여서 이제 DTI 쪽으로 수집을 해나가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 특징, 수집하는 방식 자체는
파이어에만 가지고 있는 아주 유니크한 특징은 아닙니다. 사실 모든 보안 벤더들이 자사의 시스템에서 분석된 정보를 다 게더링하는 건 클라우드의 똑같은 특징이죠. 근데 수집되는 정보의 질이 좀 다르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냐면 IP 어드레스 당연히 뭐 파이어월에서 매칭이 되겠죠. 매칭이 돼서 블럭이 됐습니다. 이거를 클라우드로 보냈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한 정보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 단순한 블록 IP에 대해서 클라우드에서 모였으면 클라우드에서 분석을 누군가 해줘야 됩니다. 아, 이거는 어떤 공격 그룹이 주로 사용하는 악성 도메인이구나, IP구나, 공격 코드구나, 기술이구나, 포트구나, 서비스구나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요. 그 부분이 없다 그러면 그냥 이거는 수집하는 데이터의 끝일 뿐입니다. 또 하나의 파이어아이의 인텔리전스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단순하게 한 영역에서만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전 세계에 저희가 설치한 많은 고객사가 있기 때문에 고객사를 통해 나오고 또한 각각의 다른 산업군의 데이터를 수집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집되는 데이터들은 단순하게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을 주로 중심으로 수집하게 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수집되는 모든 정보는 동적 행위 분석, 가상화 엔진에서 동적 행위 분석에 의해서 수집되고 분석된 정보들을 하나하나 정제화시켜서 저희가 가지고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아마 그런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뭐 다를 거 없네, 다른 벤더랑.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더 있겠죠. 아까 누군가는 분석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저에겐 분석하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혹시 계신 분 중에서 맨디언트라는 회사에 대해서 좀 잘 알고 계신 분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맨디언트는 저희가 이제 작년 말에 올해 초에 이제 인수한 회사입니다. 인수합병한 회사인데 인수하기 전에도 맨디언트는 미국 내에서 굉장히 유명한 회사입니다. 뭘로 유명하냐면 침해 사고 대응으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침해 사고 대응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운영을 했는지 말씀을 드리면 APT1 리포트라는 거를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안에서 이렇게 보안 보고를 하시고 운영하시다 보면은 APT1 리포트의 주요된 내용은 뭐냐면 중국발 미국 공격이 지난 10년간 계속 되어 왔는데 쉬쉬하고 있었죠. 누구도 얘기할 수 없었고 그 다음에 누구도 그거를 확실하게 중국을 대상으로 감히 얘기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맨디언트는 중국발 미국 공격을 10년 동안 계속 트래킹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어떤 기업을 공격하고 있는지, 어떤 산업군에 대해서 어떤 공격 방식을 쓰는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공격 주체, 중국의 어떤 공격 부대에 대해서 그 행동 특성을 다 분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단순한 기술 분석이 아니라 케빈 맨디아라는 사람이 어떤 이제 그 실제로 업무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오바마 대통령의 그 보안 자문위원으로 이제 위치하고 있고요. 실제로 오바마가 그 지난번 저희가 이제 APT1 리포트를 발표했을 때 발표한 데이터를 가지고 사실 그걸 가지고 간 건 아니지만 그 발표 이후에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 주석하고 얘기할 때 중국은 왜 미국을 공격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했었고요. 실제로. 그 다음에 중국이 우린 그런 적 없다라고 했을 때 미국에 있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는 이미 당신이 이렇게 했던 건 중국이 했던 공격들을 다 분석하고 이미 거기에 대한 증언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거로 내세웠던 것이 사실 맨디언트 발표한 APT1 리포트입니다. 장황하게 설명드린 이유는 맨디언트라는 회사의 특징은 어떤 그 미국에 있는 그 포춘 기업들이나 대기업들, 글로벌 기업들이 사고를 당하면 제일 먼저 조용히 부릅니다. 맨디언트 와서 침해 사고 대응을 좀 침해 사고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주세요. 보통 얘기를 하고 분석한 내용들을 가지고 그냥 고객과 조용히 분석 결과를 나누고 대응을 하고 조용히 이제 자기들만 데이터를 가지고 갑니다. 절대로 외부로 퍼블리시하지 않습니다. 근데 APT1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지막 그 APT1 리포트가 발표되기 직전에 월스트리트저널이라는 신문사가 이제 그 침해를 당했고요. 그래서 침해를 당해서 맨디언트 가서 그거를 이제 조사를 해주고 그다음 결과 보고를 했겠죠. 결과 보고를 했는데 그 결과 보고장에 참석했던 기자 한 명이 기사를 내버렸습니다. 일면에 중국발 공격, 월스트리트를 공격하다, 뭐 해킹하다. 그래서 이제 그게 전폭적으로 이렇게 가시화가 된 겁니다. 막 모든 신문지상에 중국발 공격을 떠들기 시작했고, 그래서 맨디언트에서 고민하다가 결정을 했습니다. 중국발 공격에서 오픈할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해서 퍼블리시하자. 그게 이제 APT1 리포트고요. 실제로 맨디언트에서는
뒤에 한번 더 설명하겠지만 더 많은 공격 그룹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트래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요 내용이 첫 번째 장표가 맨디언트에서 현재 트래킹하고 있는 공격 그룹의 이제 개수인데요. 현재 27개의 APT 그룹을 트래킹하고 있습니다. 각각 APT 그룹 하는 그룹별로 어떤 산업군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고, 그다음에 이쪽 옆에 장표에 보시면 그룹별로 어떠한 그 시간 추세를 가지고 공격을 진행하고 있는지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모니터링 하느냐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이 있는데 이제 가장 재미있는 케이스는 만약에 저희 회사에 이제 침해 사고가 일어나서 맨디언트가 왔어요. 와서 분석을 해봤더니 이 침해 사고를 일으킨 것이 아까 말씀드린 중국의 APT 공격 그룹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맨디언트가 저희 회사에게 그 해당 감염된 PC를 사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사서 맨디언트가 관리하겠다고 말을 하고 그 PC를 뭐 포맷하거나 조치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그 감염된 PC를 통해서 중국발 공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계속 모니터링합니다. 또 정상적으로 업무도 보고요. 정상적으로 웹서핑 하던 대로 하고 트래픽을 발생시킵니다. 그런 식으로 치밀하게 준비된 환경을 가지고 데이터를 수집하기 때문에 굉장히 리얼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었고요. 중국이 이에 대해서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아까 오전에 저희 그 데이비드 머클이 발표할 때 이제 뭐 중국 5명이 이제 뭐 구속하기 위한 신청을 했었다고 했었죠. 이제 그렇게 미국에서 고발하고 구속 신청까지 이르게 된 이제 배경이 된 게 맨디언트의 보고서입니다. 맨디언트가 하는 어떤 정보를 수집하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개성 트래킹하고 누군지 관심이 있어 하고 그룹을 이제 하나의 공격 어떤 단위 집단들을 만들어내는데 조금 정리를 해보면 이제 그 피라미드 페인이라는 어떤 이제 그래프가 있는데요. 이 차트에서 말하고 있는 건 각각의 정보의 어떤 가치와 각각의 정보가 그 다음에 얼마나 수집하기 어려운지에 대해서 고통스러운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해시, 우리가 말하는 MD5 공격의 어떤 해시 값이죠. IP 어드레스, 도메인, 요 세 가지 정보까지는 사실 대부분의 그 보안 솔루션 벤더들이 얘기하고 있는 인텔리전스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누구였는지 왜 들어오는지에 대해서는 관심 없지만 어쨌든 자신의 장비와 자신의 기술을 통해서 도메인과 IP 해시값들을 수집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백신만 해도 그런 걸 충분히 다 감지할 수 있거든요. 사실 앞서 제가 이제 장표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파이어에서도 DTI 클라우드를 만들 때 여러 개 막 전 세계에 있는 장비를 수집하고 각 산업군에 있는 것들을 수집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만약에 저희가 있는 장비들이 저희가 이제 그 맨디언트의 어떤 분석력이나 그런 노하우, 축적된 노하우가 없다 그러면 저희도 아마 이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인텔리전스가. 그렇지만 저희가 맨디언트를 인수한 이후에 그 저희가 가지고 있던 동적 분석에 의해서 가지고 있던 데이터와 맨디언트의 그 어떤 그 행동 패턴과 그 행동 양식들을 분석한 데이터가 경험과 모든 것들이 맞물려졌을 때 여기서 말하고 있는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소화할 수 있고 패턴이 정리되는 그 결과로 아래에 있는 도메인이나 IP나 해시값을 제공해 드릴 수 있는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개념적으로는 말씀드렸지만 결과값으로 보면 TTP를 주시나요? 뭐 to를 주시나요? 뭐 그러진 않습니다. 네, 그렇긴 하진 않지만 이 뭐 A라는 악성 코드가 1번 APT1 공격 그룹이 사용하는 그 공격 코드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기업은 저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공격 그룹에 대한 행동 패턴들과 행동의 어떤 가치들을 좀 더 규정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가지고 있던 수집되는 모든 정보는 어떻게 보면 어드밴스 트레드에 대한 인포메이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포메이션을 수집하고요. 맨디언트가 침해 사고 분석 대응으로부터 AT 그룹을 추적했던 경험과 여러 가지 나리지를 통해서 이것이 두 개가 합쳐졌을 때 감히 월드와이드 베스트, 월드와이드 최고의 이제 인텔리전스를 파이어가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는 이 장표까지가 인텔리전스에 대한 얘기입니다. 파이어가 갖고 있는 인텔리전스의 얘기이고요. 사실 여기까지만 하고 세션을 마쳐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가치 있는 부분은 인텔리전스가 얼마나 가치 있는가, 다른 덴더와 얼마나 차별될 수 있는가, 정확히 어떤 데이터 값으로 말씀드리기는 힘든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저희가 수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제가 오늘 말씀드려야 되는 내용은 Threat Analytics 플랫폼이라고 하는 탭이라고 불리는 이제 제품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 제품의 컨셉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이제 굉장히 많이 익숙해지셨기 때문에 SIEM이나 ESM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SIEM, ESM은 사실 모든 어떤 시스템에 대한 로그를 수집해서 그 로그들이 이제 어떤 내부 시스템이든 어떤 걸로 모여서 어떤 룰셋을 걸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거죠. 저희는 기본적인 플랫폼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집되는 데이터가 저희 쪽 클라우드에 모여서 클라우드에서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접목되는 데이터가 아까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계속 열심히 시간을 투자해서 설명드렸던 파이어의 인텔리전스 정보가 각각의 이벤트에 녹아납니다. 녹아져서 그 각각의 이벤트 녹아진 건 단편적으로 이벤트가 위험하다가 아니라 위험해서 그래서 어떠한 공격 그룹에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인시던트를 만들어 드립니다. 그런 룰셋을 제공해 드리고 그런 경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구성방은 넘어가고요. 각각의 그래서 인텔리전스 저희 탭이 하는 역할을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수집하는 역할을 합니다. 수집 및 분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저희가 설치됐던 장비를 통해서 수집된 정보들 그런 걸 통해서 분석을 하고 각각의 이제 사용하는 어떤 악성 코드의 기술들이든지 모든 벤더가 하는 일들을 다 하게 됩니다. 저희 쪽 데이터를 보면은 40만 개의 중복 없는 악성 코드 샘플을 수집하고 있고 10,000개 이렇게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일은 말씀드린 것처럼 분석된 데이터를 엮어서 스토리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위협 관련 정보를 생성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주로 하게 되는 것은 어택 그룹에 대한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그룹에 대해서 아까 APT 그룹은 20몇 개가 되어 있었죠. 실제로는. 근데 저희가 실제로 지금 하고 있는 그룹 추적 트래킹은 200개가 넘습니다. 근데 200개라고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는 죄송합니다. 200개로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는 어떤 그룹인지 이게 그룹인 것 같긴 한데 정확히 실체를 아직 파악 못한 그룹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우크라이나발 공격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렇게 공격자들을 이렇게 스카우트하고 모여서 TFT 구성하듯이 모여가지고 공격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그룹들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체크하는 게 좀 힘들어졌기 때문에 조금 이제 저희가 완벽하게 공격 그룹이 어떤 공격 그룹입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200개 넘게 트래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40개 이제 사업 부분별로 구분하여서 어떤 공격이 들어오는지를 이제 트래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모든 분석된 정보를 바탕으로 사용할 수 있는 룰을 만들어 드립니다. 이 룰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단순하게 많이 보셨던 스노트 형태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단순하게 레젝스의 어떤 레젝스 값으로 그냥 만들어질 수도 있겠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만드는 베이스가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룰이기 때문에 보다 현실적이고 보다 더 정확한 룰을 만들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탭이라고 했던 이 제품이 어떻게 사용되느냐, 그래서 인텔리전스 접목해서 오케이 얼럿을 띄워주고 뭔가 룰을 생성해주고 그런 거 알겠는데 내가 뭐가 득이 되느냐. 첫 번째로는 이제 저희 인텔리전스를 활용해서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가 생성이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빠른 검색과 빠른 얼럿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클라우드 베이스이기 때문에 구축이 용이하고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제 상황을 하나 설정을 했는데요. 만약에 오늘 집에 가시는 길에 신문지상에 슬리티 머리어는 많이 아시는 건데 슬리티 머리어가 이제 320 변종이 떴다는 거 똑같은 의미로 막 이제 기사가 났으면 이런 정도로 확산이 되고 있다. 지금 이제 쿠쿠 트러스트넷 777 인포를 통해서 확산되고 있다. 이런 기사를 많이 나지 않습니까? 어느 한 업체에서 발견해서 기사 내면 쫙 퍼지고 그러면 그 다음 단계 바로 어떤 고민하시나요? 우리 회사는 관련이 있나? 연관된 이벤트 있어? 이걸 확인해야 될 때, 보고도 해야 될 텐데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되시겠죠. 탭을 쓰시면 이 부분들이 해결이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쉽고 빠르게 검색하고 바로 확인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행위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건데요. 간단하게 두 가지 데모를 준비했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긴 한데 동영상으로 준비했기 때문에 그냥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보시는 화면이 저희 탭 화면 인터페이스 화면입니다. 그래서 로그를 수집했던 화면인데 화면에 대한 얘기는 좀 뒤로 넘기고요. 분석을 할 때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하는데, 첫 번째는 저희가 제공하는 인텔 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분석하는 경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저희 데모 시스템 안에는 이제 뭐 한 1.5 빌리언이죠. 15억 건의 데이터가 지금 모여져 있고요. 각각의 데이터 소스로부터 이제 모여진 로그가 굉장히 많은 양의 로그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단순하게 그냥 아까 기사에서 봤던 것처럼 쿠쿠 트러스트라고 777이라고 이제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당 로그가 있는지 뭐 튀어나오는 거겠죠. 근데 이제 뭐 256건의 데이터가 튀어나왔고요. 뭔가 있긴 한가 보다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좀 더 나가서 그러면 이제 관련된 어떤 호스트가 이 이벤트와 관련이 있는지 한번 검색을 바로 피보팅을 위해서 해보면 하나의 IP가 튀어나왔습니다. 데모 시스템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심플하게 나오긴 합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에 감염되었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 이제 조치를 해야겠구나. 또 하나는 그럼 이 시스템이 감염이 되었다면 어딘가로 전파를 하려고 시도를 했을 텐데 뭐 혹시 내부 같은 망에 있는 다른 PC로 전파를 하려고 통신을 했던 흔적이 어디 남아있지 않을까? 뭐 이런 한번 궁금점을 갖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부에 있는 PC로 내부 통신을 한 흔적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실제로 내부망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타이핑을 해서, 그러니까 이 일련의 과정들은 그냥 기사를 보자마자 바로 웹을 열고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254번이기 때문에 게이트웨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 통신이 없다고 지금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담당자 입장에서는 한 대만 감염이 되겠구나, 한 대만 좀 이상이 있겠구나. 그러면 이 한 대가 그러면은 이제 어딘가로 뭐 접속을 했을 텐데 처음에 뭐 도메인이나 이런 정보가 있을 텐데 관련된 도메인이나 정보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은데 그런 것도 확인할 정보가 현재 나오지 않고요. 그 다음에 IDS나 IPS 차단했으면 윗분들한테 보고할 때 좀 편하잖아요. 탐지는 됐는데 실제로 차단이 됐습니다. 얘기하면 좋기 때문에 한번 이제 디나이된 로그가 있는 찾아봤는데 관련된 디나이 로그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담당자 입장에서 이제 인텔리전스를 활용하지 않고 단순하게 검색을 해가지고 이제 기사를 보고 내용을 정리한 다음에 보고를 해야겠죠. 보고를 하면 대략 이렇게 보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많은 얘기가 붙겠지만 뭐 슬리티 머리어 내부 영향 평가를 했더니 호스트 한 대 감염됐고 추가 낙선 없었고 탐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 도메인에 대해서 차단을 하겠습니다.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라도 보고를 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다는 거는. 그러면 인텔리전스를 활용해서 다시 한번 똑같은 거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인텔을 활용할 때 앞에 부분 조금 이제 스킵하고요. 검색을 해보면 똑같이 앞에 부분에 IP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일련의 해당 감염된 소스에 대해서 확인하는 부분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똑같이 해당 소스 IP가 어떤 IP인지 확인을 해보고요. 그 해당 IP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그 IP를 중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트래킹을 해보겠습니다. 트래킹을 하는데 아까와 좀 다른 부분들은 중간 이제 저희가 모았던 인텔 정보를 이제 불러드리는 건데요. 해당 IP와 연관되어 있는 인텔리전스 정보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저쪽에 있는 인텔 hit이라고 하는 이제 어떤 클래스를 가지고 이제 불러드립니다. 불러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아까 없던 로그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뭐 인텔 멀웨어 매치, 좀 글자가 잘 안 보여서 안 보이는데요. 인텔 멀웨어 매치, 인텔 멀웨어 패밀리, 뭐 이런 이제 어떤 인자값들이 생겨서 거기에 대한 정보가 나타납니다. 봤더니 아까는 셀리티라고 했던 하나만 이제 조사했을 뿐인데 중간에 보니까 포이즌 아이비도 보입니다. 포이즌 아이비에 대해서도 한번 검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세 개의 도메인에서
관련된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고요. 그럼 3개의 도메인에 대해서 또 검사를 해봤는데 저희 파이어 인텔이 이제 관련된 이벤트라고 정보를 던져줬는데 그게 어떤 내용이었는지 확인해 보시면 이제 저희가 일부러 제가 넣어드렸는데요. 바이러스 소프트에서 확인해 보면 슬레이트 관련된 도메인이었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십니다. 아까 이벤트를 찾을 때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쿠쿠 트러스트 777.info라는 도메인밖에 없었기 때문에 더 나아간 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지만 연관되어 있는 도메인들을 같이 애드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이벤트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추가적으로는 이제 또 다른 포이즌 아이비에 대한 워리어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행동 패턴을 검사하고 또 이제 excite.com이라는 어떤 또 포이즌 아이비 관련된 도메인에서 또 이제 유포된 소스가 어디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이런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일련의 과정들을 제공을 하고 나면 담당자의 보고서는 좀 틀려집니다. 아까 앞서 보여드렸던 그 보고서는 단순하게 한 대의 PC에서 777 인포점이라는 걸 차단하겠다고 대응방을 내겠지만 인텔 정보를 활용하면 2대의 PC가 감염됐고 그 다음에 차단한 건 없었지만 격리해야 될 도메인 어드레스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그냥 어떤 기사나 정보를 통해서 수집하고 누구나 받아서 한 게 아니라 내부에 있는 정보가 포이즌 아이비, 슬리티라는 공격 행위에 대해서 이미 분석이 되었기 때문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겁니다. 인터페이스 화면 시간 관계상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급하게 제가 인텔리전스를 활용한 탭이라는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제품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많이 어렵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기존의 로그를 모아놓고 분석하는 장비든가 아니면 심이나 ESM 장비와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파이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 중에서 가장 첫 번째 특별한 것은 파이어의 인텔리전스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클라우드 베이스여서 손쉽게 구축할 수 있고 빠르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또 역시 클라우드 베이스이기 때문에 뛰어난 성능으로 빠른 검색과 탐지를 할 수 있다는 것, 이게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공격자들은 결론 부분인데요. 공격자는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100시간 이상을 아마 투자할 겁니다. 어떤 담당자가 어떤 이메일을 쓰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대응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그거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계신가요? 아까 그 김인환 교수가 말한 것처럼 공격 그룹에 대한 트래킹을 하고 계십니까? 파이어가 제공하는 인텔리전스를 통해서 10년간의 분석 정보, 위협 정보를 활용하여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습니다. 적을 알아야 저희도 방어할 수 있습니다. 파이어가 그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